전기정보공학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 많은 분들의 답변을 모아보았는데요. 맞는 것도 있지만 오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죠? 그런 오해들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희와 함께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전기정보공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기정보공학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러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제 전기랑 정보를 하면은 이제 20세기에는 뭐 전기의 시대, 전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란 이름을 땄고, 21세기는 뭐 정보의 사회 이렇게 돼서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전기 정보를 땄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2000년대에 그 수출 주요 품목 5개를 뽑으라 그러면 자동차도 우리 분야가 되고,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모든 산업이 전기전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뭐 세계 산업에 기여를 하고 싶은 분은 그래도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그쪽 부분을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상이 최고 과학기술인상인데, 그 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 서울공대에 딱 한 분 계신데 우리 학부에 계시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젊은 과학자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상을 2년마다 주는데 지난 12년 동안 항상 우리 학부 교수님이 받고 있고, 학생에 대해서 이 기술, 뭐 과학, 공학적인 기술 이런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뭐 리더십, 인성, 이 봉사 정신 이런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 심리 상담 이런 걸 위해서 저희 학부에는 이생생이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와서 뭐 공학기술, 뭐 과학지식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좋은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한 궁금증들, 저도 학부 교수님들을 만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공대 진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볼 때 전기정보공학에서 다루는 분야들이 타 전공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여러 학과들이 다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이 다 집약된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재료나 그런 물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료공학부에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어떤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 그리고 외부와 소통하는 그런 센서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디스플레이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적성의 학생들이 전기정보공학부에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대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거 나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재료들 사서 직접 만들어서 그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했을 때, 그런 걸 해봤을 때 큰 기쁨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공대가 천국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공대에서 하는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리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해요.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품들, 그런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게 그거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기쁘게 쓸 때, 그걸 편리하게 쓸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물건이 사람들이 좋아하면 쓰고 또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모든 공학자의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정보공학부가 굉장히 넓은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과다 보니까 사실 최근의 관심사라는 걸 딱 하나 찝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통신 같은 경우에 5G 연구를 지금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시작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네트워크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분야에 전력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돼서 하는 그런 쪽 분야가 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 또는 뭐 관심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프로액티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전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하게 지금 독립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또 뭔가를 하면은 이제 따로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는 걸 추구하는 학생, 그리고 그 모든 거에 또 덧붙여 가지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저는 curiosity를 얘기를 하거든요. 즉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빠르게 발전하는 우리 분야에서 정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교수님들을 만나 전기정보공학은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인지, 전기정보공학부에는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분야에 응용되는 학문임을 잘 아셨을 겁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전기정보공학부에선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세계적인 지식 생산 기지로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전기정보공학부의 연구실을 한번 엿볼까 합니다. 이곳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생체과학 및 나노공학 연구실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권성훈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연구팀의 흥미진진한 연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구실은 기존의 반도체 나노 공정과 디스플레이 쓰이는 광학 공정을 잘 융합을 해서 생명공학이나를 하시는 분들이 사이언스를 할 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쓸 수도 있고, 이런 장치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실에선 어떤 연구가 주로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하는 연구 중에 가장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거는 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그 생명체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래밍은 이제 DNA를 조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실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연구 중에는 그 DNA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디자인을 딱 하면 실제로 이제 긴 DNA를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됐던 연구들 중에는 뭐 이렇게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잉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뭐 컬러 바코드가 들어간 마이크로 입자들을 만들어서 뭐 진단이나 질병 진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한 번에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이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그런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꾼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고요. 또 하나의 매력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던 일들이 이제 됐을 때 느끼는 굉장한 성취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전적인 일을 해서 결국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기정보공학부에는 기초전력연구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자동화 시스템 공동연구소, 뉴미디어 통신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소들이 있는데요. 각 연구소마다 독립 건물과 우수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전기정보공학부의 연구소 중 한 곳인 반도체 공동연구소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첨단 반도체 미세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 공동연구시설로 미래 한국 반도체 산업 기술의 요람이자 인재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수많은 연구 성과들은 반도체 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이 창조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을 마친 많은 학생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과 연구를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며 주요 기업과 각종 전문 직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문의 59%가 주요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26%는 유수의 대학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길러내면서 연구 업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행정기관, 법률, 세무, 회계기관 등의 전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물이나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산업은 멈춰버리고 말 테니까요. 없어서는 안 될 전기처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도전 정신과 열정을 깨워 전기정보공학부의 비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주현, 장한별이었습니다. 그냥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배우고 뭐 시험 보니까 시험 보고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배우는 전기공학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전공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뭐 경로도 한정돼 있고 근데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어떤 조언자가 되고 좀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해보니까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전기정보공학은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씨앗인 것 같아요.